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 또 리뷰해볼 자전거는 아주 핫한, 여러분들이 꽤 관심이 많으실 만한 최고급 자전거입니다. 오늘도 아쉽게도 이 비싼 자전거를 또 가지고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최상급 자전거의 맛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좀 뽐뿌를 일으켜서 좀 합리화해서 다음 자전거라도 좀 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홍보의 목적으로는 가장 비싼 자전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예쁜 자전거는 바로 캐년의 신형 에어로드입니다. 자, 오늘도 적지 않은 말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캐년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캐년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현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에어로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디테일한 구경과 그리고 이 자전거에 대한 약간 신기술을 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총평으로 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좀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은 밑에 제가 지금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시간을 점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캐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캐년은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수백 개의 자전거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삼천리나 알톤이나 뭐 첼로, 위아이스, 엘파마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좀 유명한 거라면 뭐 포커스하고 캐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캐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자전거 회사들 중에서도 진짜 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판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전거 회사들은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세일즈 샵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자이언트 자전거나 트랙 자전거나 스페셜라이즈드를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그 매장에 가서 자전거를 산다라는 거죠. 그 매장에 가서 내가 자전거를 구경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 캐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B2B가 아니라 B2C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년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디에도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매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자전거를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죠. 이 비싼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아야 된다니. 자, 여기서 장단점들이 좀 발생하는데 그 뒤에 얘기는 요 뒤에 좀 내려놓고, 어쨌든 이 캐년 같은 경우는 아주 이 특별한 판매 방식으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캐년의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가성비입니다. 중간에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장의 임대료, 인테리어비, 그리고 유지 관리한 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전기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캐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들이 다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브랜드고 독일 브랜드임에도 훨씬 더 가성비 있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보다 18% 더 높은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무려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농담으로 캐년 자전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걸 뜯어가지고 팔아도 이득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훌륭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8%가 올랐어요.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그 8%가 올랐다고 해도 아직도 가성비가 괜찮을 정도로 캐년의 가성비는 굉장히 훌륭한 부분입니다. 또한 캐년도 MTB를 비롯해서 뭐 엔두런스, 에어로, 그리고 올라운드, 그래블 다양한 장르의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고 생활형에 가까운 자전거들도 있고 알루미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도 있어서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어로드가 이제 좀 최근에 또 유명해진 게 매튜 반더풀 선수가 원데이 클래식에서 이거를 타고 우승을 해가지고 아주 또 유명해진 또 그런 일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선수라고 하면은 나이로 킨타나 선수가 또 이 캐년을 자전거를 타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 볼 것은 캐년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현실입니다. 자, 캐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캐년은 AS가 안 된다, AS가 힘들다, 샵에 이 자전거를 들고 가면 다 퇴짜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얘기였습니다. 옛날에는 협약된 AS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샵들이 없었기 때문에 AS를 하려면 이거를 컨트롤을 하는 회사인 하이랜드에다가 보내가지고 AS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다행히도 전국에 50개 정도의 협약되어 있는 자전거 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가서 정비를 할 수도 있고 수리를 할 수도 있고 AS를 거기서 위탁을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0개도 제가 볼 땐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갈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물론 그 대리점들이 캐년을 직접 판매하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 이런 루머가 있죠. 캐년은 자전거를 사면 박스를 버리면 안 된다. AS를 위해서라도 본사에 독일에다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옛날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었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50개의 협약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를 이제 싣고 가서 만약에 거기에서 본사로 뭐 보내고 해야 된다면은 그 샵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는 뭐냐면 그 캐년에서 협약이 되어 있는 자전거 샵이라고 할지라도 AS를 가기 전에 하이랜드 스포츠에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AS 연락을 이렇게 부킹을 먼저 해놓으면은 조금 더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좀 더 용이하실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캐년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망설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년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택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자전거 사이즈보다 훨씬 크다란 택배에다가 이 자전거가 패킹이 돼서 오는 건데 이 자전거를 조립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겁나서 캐년을 사는데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게도 방금 말씀드린 그 50개 정도의 샵에서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나 MTB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TT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 자전거를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매뉴얼을 봤는데 그냥 핸들하고 앞바퀴하고 안장 정도만 꼽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는 굳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집에서 최소한의 자가 정비하고 렌치하고 어느 정도 쓸 수만 있으면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토크 렌치나 카본 그리스 같은 것도 패키징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처음 해보신 분, 진짜 자전거를 처음 입문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캐년은 주문하기도 정말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샵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가면 캐년의 그 쇼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자전거들을 전시를 해놓고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셔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노트북이 이제 컴퓨터가 세팅이 돼 있어요. 거기서 고객이 직접 주문하는 거를 거기에 있는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과정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캐년에 아주 특별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자전거를 사게 되면 자동차도 그렇지만 잠깐 시승하고 내가 한 일주일 정도 타다가 이거 나한테 좀 사이즈 안 맞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좀 타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반품이 안 되잖아요. 나 한 자전거를 사가지고 한 2주 정도 타다가 나 이거 나랑 좀 안 맞다, 사이즈 안 맞으니까 바꿔줘 하면 절대 안 바꿔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캐년은 한 달 이내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무려 한 달입니다. 물론 낙차를 해서 뭐 넘어지거나 까지거나 뭐 이렇게 뭐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상태가 멀쩡하다면 한 달 이내에 탔다면 박스를 버리지 않고 보관을 했다면 박스에 패킹을 해서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 한 달 이내에 반품을 한다면 과정상에서 생겼던 관세나 부가세 그리고 배송비까지도 다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캐년을 사야 되는데 나는 내 자전거 이 사이즈가 맞는지 좀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게 S가 맞는 건지 M이 맞는 건지 상당히 애매한데 라고 한다면 일단 하나 사셔가지고 주문을 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타보고 이게 나한테 맞구나 해도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거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물론 당연히. 하지만 사이즈가 애매할 때 여러분들이 자전거 샵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살 때 잠깐 거기서 피팅을 하고 보통 샵에서 추천하는 사이즈를 사게 되잖아요. 근데 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해주나요? 사이즈 미싱 때문에? 안 해주죠.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캐년은 그런 경우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캐년에 대한 얘기는 넘어갔고요. 이제 이 자전거인 에어로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에어로드 브랜드 자체는 2014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2014년은 제가 이 로드 자전거에 입문을 한 해고, 당시에는 이 에어로드 정도만 해도 딱 지나가면 와, 에어로드, 오, 독일, 이런 정도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에어로드가 이번에 2014년을 넘어서 완전히 리뉴얼을 됐는데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그렇게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 즈음은 자전거 브랜드들이 거의 다
에어로 자전거들을 막 이렇게 뽑아내던 시기였습니다. 당시가 어떻게 보면 이 에어로 자전거들의 과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나온 자전거들은 무게도 조금 무겁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는 디스크로 변화되면서 또 한 번 과도기를 거쳤는데, 이 에어로들은 제가 시승을 해보고 장거리도 타보고 힘든 코스도 타보고 오르막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정말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진 에어로 자전거들도 그 과도기를 이제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 SL 제로라든지 타막 SL7이라든지 이 자전거들을 포함해서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자전거들도 올라운더도 에어로도 이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는 더 이상 무겁다라는 말은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가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에어로드는 캐년에서는 등급이 있는데요. CF가 있고 CF SL 그리고 CF SLX가 최상급이었는데요. 이번에는 CF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급 라인업에서 신형이 나온 게 아니라 기존의 SLX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가장 높은 단계를 새로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자전거를 진짜 시승을 하면서 느낀 그 느낌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가 물론 이 영상은 이 캐년 에어로드에 대한 광고 리뷰이기 때문에 저도 좀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타봤던, 지금까지 제가 시승을 해봤던 그 어떤 에어로 자전거들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만족감과 퍼포먼스, 그리고 이런 뭐 구성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사려고 적금을 들고 싶을 정도고, 제 주변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자전거를 기변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 자전거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대출을 조금 받아서라도 할부를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사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자전거에 대한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자, 일단 자세한 것들을 보기 전에 이 자전거는 일단 에어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전거의 프레임이 매우 두껍게 생겼습니다. 이 엄청나게 두꺼운 다운 튜브, 엄청나죠? 탑 튜브는 조금 얇고요. C포스트 아래 부분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꺼운 시트 스테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마돈이나 이런 자전거도 시트 스테이가 굉장히 굵은 편인데 그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이 정도면 거의 뭐 TT에 달릴 정도의 시트 스테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BB쉘의 이 두께 자체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꺼운 포크, 포크도 엄청나게 두껍죠. 거기다 이 휠은 DT 스위스에서 에어로 휠 중에 가장 상급인 ARC 1100에 62mm 휠이 순정으로 꼽혀 있어요. 자,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무겁겠다. 왜냐면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게 바로 시스템 6거든요. 시스템 6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캐논델 시스템 6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무게가 지금 이 상태로 이 물통만 이렇게 빼면, 이 물통을 뺀 상태로 지금 페달만 뺀 상태죠. 이 상태로 무게가 무려 실측으로 7.1kg입니다. 엄청나게 가벼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자전거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분명히 놀라셨을 거예요. 보통 다른 자전거들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막 50mm 휠 달고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좀 하는데, 근데 얘는 지금 물통 케이지하고 이 속도계 마운트까지 다 합쳐서 7.1이고 제조사에서 밝히는 바로는 이것들을 다 떼어내고 하면은 6.9 몇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상보다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도기를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도기를 벗어난 자전거들이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에어로인데,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에어로인데도 무려 무게가 지금 이 상태가 7.1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때문에 이 자전거는 제가 시승을 하고 조침용도 가보고 구령용도 가보고 한계령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어필에서도 생각보다 아주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이 경쾌한 느낌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제 영역대에서 제가 그렇게 뭐 MCT급 나가는 정도로 자전거를 잘 타는 수준이 아닌데도 와, 이거는 진짜 평지에서 양 내리막에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광고라서 제가 찔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진짜 이 자전거는 평지하고 양내리막에서 퍼포먼스가 거의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미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에어로 자전거들은
묵직하고 이렇게 속도가 잘 나가고 공기를 가르는 느낌 때문에 속도가 잘 나가고 이런 거에서 너무나 좋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뭔가 경쾌한 느낌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들이 많았어요. 제가 타본 자전거들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펠도 이 정도까지 경쾌한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에어로 자전거인데도 뭔가 올라운드처럼 경쾌해요. 그러니까 평지를 가다가 막 댄싱을 치고 좀 이렇게 인터벌을 잠깐 섞어줄 때 이 경쾌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잘 받기가 힘든데 얘는 이런 프로파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제가 프락 그란폰도 답사 코스를 갔을 때 요 뒤에 스프라켓이 지금 좀 작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32T로 바꾸고 가기는 했지만 어필에서도 충분히 무겁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요 자전거를 한번 좀 그래도 디테일하게 카메라를 좀 가지고 와서 한번 좀 구경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던 대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구경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레임 형상을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데칼도 아주 깔끔하고 다운 튜브가 아주 두껍죠. 자, 그리고 이 핸들바에는 아주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 핸들바가 어떻게 보면 오늘 리뷰에서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핸들바는 에어로 핸들바 치고는 굉장히 얇습니다. 폭도 얇고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게 얘가 길이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들바 폭이 여기에서 요만큼이죠. 근데 이게 바 테이프를 떼고 얘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밖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신기하죠? 밑에 보면은 피스가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저렇게 나사가 있죠? 얘를 풀어가지고 바꾸지 않고 핸들바 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스템에 아주 엄청난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스템이 보통 이 스티어러 같은 경우에는 샀을 때는 엄청 높고 그리고 이걸 잘라 가지고 내리잖아요, 보통. 지금 이것도 시승차인데도 굉장히 낮게 세팅이 돼 있죠. 근데 얘가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캐년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건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헤드 튜브 크기에 비해서 스템이 왜 저래? 스티어러가 왜 이렇게 작아 보여?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얘를 내려놨던 것도 다시 뽑아 올려가지고 스페이서를 끼워가지고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아주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스티어러를 자르고 다시 올리려면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스티어러를 이어 붙이든지 수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포크를 새로 사야 되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거의 혁신이 아닌가. 물론 이거는 서벨로 S5에서 좀 비슷한 개념으로 구현하긴 한 건데 서벨로와는 그래도 좀 다른 방식이죠. 제가 볼 때 이 기술은 캐년에서 만약 특허 등록을 해놓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브랜드들에서도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진짜 너무 좋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시승 자전거를 받았을 때 이거를 완전, 지금 여기도 스페이서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스페이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뺀 상태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놔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한 칸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다시 넣을 수 있고 다시 여기서 두 칸인가를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안장은 셀레 이탈리아의 안장이 달려 있는데 이게 안장이 좀 개인적으로 불만인 부분은 너무 미끄럽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평지에서는 좀 미끄러운 안장을 쓰면 포지션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사람한테 좀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게 좀 너무 미끄러워서 어필을 올라갈 때 계속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페달링을 하고 핸들을 당겨서 좀 앞으로 앉고 또 줄줄 흘렀다가 앞으로 앉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요 안장은 어쨌든 저와는 맞지 않는 걸로. 물론 안장은 편합니다. 편한 안장은 맞는데 좀 미끄러운 거는 저랑은 좀 맞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C포스트하고 요 내려가는 요 부분까지 이렇게 진짜 넓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트 스테이의 이 두께는 진짜 폭은 엄청납니다. 근데 이 단면을 보면 에어로 자전거답게 정말 얇습니다. 진짜 얇죠. 이 다운 튜브도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단면으로 보면 굉장히 얇습니다. 에어로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힐은 DT 스위스의 최상급 에어로 힐인 ARC 1100이 달려있는데요. 아주 가볍고 그리고 평지에서도 느낌도 너무 좋고 양내리막에서 막 한 45km, 막 50km 이렇게 달릴 때 진짜 항속을 할 때 이 정말 이 느낌이 진짜 정말 환상적입니다. 진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광고 영상인데 너무 이렇게 막 극찬을 하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얘는 진짜 이게 뭐냐면
리뷰를 부탁받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시승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영업을 당한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시마노 듀라에이스 DI2 전동 구동계가 달려있고 그리고 완차 상태에 파미가 양발형 파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또 좋죠. 자, 그리고 구동계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DI2가 달려있는데 그리고 스램 레드 이탭이 달려있는 모델도 있고 캄파 EPS가 달려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스램 이탭이 달려있는 모델은 이 모델보다 한 7, 80만 원 정도 더 비쌀 거고요. EPS는 거기서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운힐에서 엄청난 제동력을 보여주고요. 안정적인 제동력.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단지 무겁고 정비가 개인적으로 자가 정비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자, 이 무게에 달려있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제가 마다할 리가 없겠죠. 다운힐에서 한계령 다운힐이나 뭐 조침령 다운힐 이런 곳에서 제동력이 아주 그냥 환상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순정 상태로 이 자전거는 앞바퀴에는 25mm짜리 타이어, 그리고 뒷바퀴에는 28mm짜리 두꺼운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덕분에 다운힐이나 이런 곳에서도 제동을 하고 코너링을 할 때도 그립에서도 뭔가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심리적인 그런 저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라고 진짜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겨먹은 자전거고, 그리고 여기에도 앞에 가민 마운트가 순정으로 달려 있고요. 밑에 또 이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전조등하고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큰 프로파일 상에서는 기존 전작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은 시스템 6랑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시스템 6도 에어로 자전거 중에서는 에어로 성능이 거의 최상급이라고 소문이 났었죠. 요즘은 옛날처럼 사람이 막 깎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윈드 터널에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형태를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과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자전거도 에어로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보이는데, 심지어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두껍고 좀 무거웠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왜냐면 라이더들한테 좀 무게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개발 배경에 보니까 UCI 기준인 6.8kg를 어느 정도 근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C포스트인데요. 이 C포스트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껍게 생겼죠. 근데 요 안이 반쪽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를 띄웠을 텐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형태 하나하나에서 8g 줄이고 또 어느 구간에서 한 30g 줄이고, 그리고 여기에 꼽는 스페이서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스페이서에도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놨습니다. 그런 거에서 진짜 1, 2g씩 줄여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으로 이렇게 가벼운 자전거를 만든 거죠. 그만큼 에어로에도 무게는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물론 에어로 자전거는 평지에서 공기를 가르기 위해서는 약간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게 에어로 성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인터널로, 지금 이 핸들바 자체도 밑에 만져보면 케이블이 아예 만져지지 않는 인터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완벽한 수준의 깔끔한 외형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전거에 대한 결론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세상에는 뭐 비싼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 진짜 비쌉니다. 정확한 가격이 아직 공지가 안 됐는데 당연히 제가 볼 때 한 1,100만 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100만 원 정도, 한 1,150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 같은데, 다른 브랜드들의 최상급 기암의 진짜 최상급 콤포넌트에 더 이상 끝이 없는 정도 수준의 경량 자전거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충분히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을 어느 정도 할 만한 자전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성능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들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그래도 한 1,300에서 한 1,400 정도, 그리고 얘는 또 파워미터가 양발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진짜 괜찮은 게 아닌가. 특히나 저도 약간 좀 가성비충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은 이렇게 좀 저는 무던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자전거에 좀 형광색 있고 막 이렇게 핑크 자전거, 노란 자전거 이런 거 제 취향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무던한 거 좋아하는데 딱 보는 순간 내 취향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무던하고 또 역시 자전거는 에어로예요. 에어로가 지금 딱 보시다시피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묵직하고 그냥 딱 그냥 봐도 좀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진짜. 예,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핸들바도 너무 막 이렇게 두껍지 않고 딱 손에도 잘 잡히면서 또 조절도 가능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 그리고 저는 이 자전거를 제가 사더라도 이 안장 바꿔 끼는 거 말고는 손댈 게 없어요. 그냥 뭐 파미도 있고 그냥 여기다가 페달만 꼽아가지고 그냥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최고의 진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적금을 들고 싶다, 이거를 사기 위해서 한 매달 얼마씩 적금을 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정보만 받으시고 뽐뿌는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좋기만 한 제품은 없고, 그리고 안 좋기만 한 제품도 없는 것처럼 좋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고려해야 될 현실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캐년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신형 얼티메이시라든지 다른 또 자전거들도 시승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으면 제가 좀 달라고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런 자전거들도 시승을 해보고 여러분께 리뷰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브랜드의 유럽 브랜드 자전거를 나는 진짜 타고 싶다, 나는 자이언트 메리다는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유럽 브랜드 난 사고 싶어, 근데 이왕이면은 기암 최고급으로 가고 싶어,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올라운드 아니야, 에어로가 멋지지, 에어로가 최고지 하는데, 나는 자전거 아무리 기암이라도 뭐 한 1300, 400 뭐 이렇게까지는 좀 쓰기 힘든데 한 그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파워미터까지 다 달려있는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데다가 이런 각종 아주 좋은 기술들과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좋은 최신형 자전거를 나는 하나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긴 리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